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방송을 준비했어요. 지금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직도입 전투기 F-16 PBU 이것의 수명 연장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F-16 PBU 이것이 1986년도부터 92년도까지 40대가 들어왔죠. 이번에 이제 언급이 된 거는 단작인가요? 네, 그 전에 이제 복작이 몇 대는 했는데 네. 수명 연장 사업을 전술 일문기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언급이 된 거는 단작입니다. 그럼 F-16C죠. 예. 근데 이제 전체 뭐 C형, D형 합해서 현재 개량이 돼서 PBU라고 언급을 하는데 네네. 더 세밀한 이제 이름은 F-16C 단자형 수명 연장 사업을 하겠다.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자, 이 F-16C 같은 경우에는 2032년 퇴역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예. KF-21 사업이 잘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F-16C 수명 연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올 KF-21 생산에 뭔가 차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을 좀 이렇게 생산 사업을 계속 길게 가겠다는 얘기죠.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는 고무줄 늘리듯이 쫙 늘려. 예정 기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늘어뜨리겠다. 그러면 이제 생산 라인 유지가 카이 공장 기준에서 기존의 F-60 수출 물량 그 라인이 다 이제 혼재가 돼서 길게 막 이제 보낸다는 거죠. 어, 2030년대 초반이면은 이 F-16C가 수명 연장이 아니고 퇴역을 시켜야 되는 존재인데 이것을 수명 연장을 한다. 그렇다면은 현재 KF-21 사업이 뭔가 불확실하다. 이걸 보여주는 단초가 아니겠습니까? 또 배경에는 또 어디가 있겠죠? 카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제 예. 전제를 깔려면은 뭐 추진하거나 보내려면은 이거에 대한 뭐 사업 타당성, 뭐 이거 이제 사업 뭐 추진 뭐 이런 걸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얘기하건데 뭐 카이다가 또 개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카이다에서 이 F-16 PBU 이것을 수명 연장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일단 KF-12 블록 1이 이제 20대 플러스 20대로 이제 사업은 이제 그 준비가 되고 있고 26년 거의 12월부터 네네. 그다음에 2028년 이제 또 말 가면은 이제 블록 2 나머지 80대에 대한 이제 생산 승인을 이제 또 쪼개서 할 것 같아요. 이제 일괄적으로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2032년이면 120대 대한 생산은 다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네. 한 2028년경에 그 다음에 후속 생산을 이제 120대 추가로 할 거냐는 이제 논의가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6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60여 대. 예, 60대. 아, 60대.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180대. 그럼 180대는 순수하게 우리 F-16 계열, KF-16 지금 개량하고 있는 U뿐만 아니라 네. 기존에 이제 개량 안 된 것도 있고 절반은. 그래서 그 다 합하면 규모가 한 170여 대 되거든요. 16자 들어가는 전투기가. 네네.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대체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16을 이제 1대1 대체 비슷하게 KF-21을 추가 또 생산을 해서. 그러면 대수가 이게 1대1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전력의 숫자, 뭐 질뿐만 아니라 숫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수면 연장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군은 뭐 노전투기를 하여튼 뭐 대명사? 그러니까 뭐 F4 팬텀이야 뭐 가셨죠. 자랑스럽게 퇴역식을 가셨죠. 거쳤고 네. 근데 지금 KF-5가 남아 있고요. 네, 5는 이제 2028년까지는 다 도태가 될 예정이고. 예, 바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약 896억 원을 투자해서 F-16C 이것의 수명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입찰 공고 및 사업 설명회가 있었고요. 바로 돌아오는 3월이죠. 다음 달까지 제안서와 사업 평가를 하게 되고 4월부터 8월까지는 대상 장비 선정과 구매 시험 평가 그리고 협상을 치르게 됐고요. 25년 9월까지는 기존 결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결정은 이제 업체의 방안, 업체의 그 사업 방안. 어떻게 개수를 이제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이제 어떤 그 제시되는 걸 말하는 거지 어떤 뭐 우리가 항공기 종류를 말하는 네, 건 종류를 아니고. 뭐 기존 결정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업체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체라고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카이하고 대한항공 이제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30년대 초반 퇴역하기로 했던 이 F-16C
이것을 수명 연장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KF-21 사업과 좀 연계된 게 있고 전체 어떤 전투기 숫자, 전력 지수 측면에서 뭐 그것을 이제 꼭뭐 400여 대를 뭐 만들어야 된다 하다 보면은 이제 저 전투기도 제일 이제 낮은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전투기도 끌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아닌데 이 KF-21의 블록 2가 네. 한 번에 뭐 이렇게 크게 80대지만은 그게 뭐 40대, 40대 정도도 아니고 계속 뭐 20대, 20대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지금 우려가. 20대, 20대. 그러니까 일개 대대, 일개 스케드론 대대 단위로 이제 사업을 길게 이제 좀 연장이 되는 32년 이후도 갈 수가 있는. 그러면서 해당 업체나 방위사업청에서는 뭐 추가 생산도 공군의 얘기를 듣고서 더 이제 뭐 20대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생산 라인 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 배치되고 훈련 들어가고 뭐 이렇게 부대 배치 들어가고 하면은 또 적응해야 되고 그 기간에 이제 버텨줘야 되는 게 기존의 전투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로우급으로 이제 내려가는 F-16 PBU 사업으로 들어온 단자 복자기를 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방위사업체가 갖고 있지만 생산업체는 카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협의해서 뭐 좀 한꺼번에 빨리 생산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의견을 이제 이 보고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길게 깔아서 장기간 생산을 하자. 이게 더 뭐 장기간 생산을 하자. 이게 더 좋다. 뭐 수출에 도움 된다는 이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점을.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이거 만들고 수익을 걷고 그다음 KF-XX를 뭐 빨리 개발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계속 쭉쭉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제 수익성도 떨어지고. 원가가 상승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부터 뭐 원가 단가가 좀 많이 비싸다. 네. 우려의 뭐 그런 내용도 많이 좀 알려졌잖아요. 네. 이제 그게 더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잘게 쪼개서 가면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전투기를 이제 증강, 뭐 생산, 배치, 뭐 도입하는 게 네. KF-21만 있는 게 아니라 F-35가 또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한다,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이급 전력을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39대 체제인데 또 20대는 이제 의결을 했고요. 그러면 60대 체제로 끝날 것인가? 더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제 공군 내부의 여론과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번에 취임을 하게 된 이 트럼프 대통령 이것에 대한 어떤 영향도 지금 미리 짐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F-16의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도입 그 기간이나 대수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뒤돌아가서 네. 소위 처음에 이제 F-16 PBU가 1986년부터 도입이 돼서 92년까지 뭐 40대가 들어왔다면 그렇죠. 그게 1차 사업이고 네. 2차 사업은 이제 면허 생산 KF-16의 면허 생산을 120대를 했는데 네. 이것도 나중에 또 20대를 또 추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눠져요. 크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그 레이더 업그레이드 뭐 사업 때문에 네. 그 계량 키트가 노스로크러만 주도로 하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 네. 중간에 우리는 이제 뭐 얼떨결에 뭐 급하게 BAE 시스템즈를 선정했다가 취소했지만은 네. 그 위약금도 물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16계열은 여러 차례 사업들이 이렇게 다 부가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 않습니까? 네. 이 계량 사업까지. 네. 뭐 이제 이건 뭐 수명 연장이야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F-35도 소위 1차나 2차 도입으로 끝나지가 않고 네. 3차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전력 증강의 하이급이기 때문에. 하이급. 물론 이제 F-15K 업그레이드는 또 별개. 그거는 뭐 추가 도입하는 게 아니라 또 레이더 중심의 개수라니까 쉬운 9대. 네. 그렇게 사업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딱 정지돼 있고 대수가 변동이 없고. 그런데 이제 KF-21은 지금 120대 하면서 이건 미디엄급이고 네네. 앞으로 이제 미디어 가면은 미디엄급에 이제 머물러 있고 5세대로 개량하기 전까지는 미디엄급이고 그리고 이제 또 진짜 뭐 오리지널 하이급의 F-35는 저렇게 숫자가 제한돼 있다 하면은 공군 내부나 뭐 합참이나 여러 가지 전력 증강 검토한 쪽에서는 또 미국의 또 외교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런 것도 보면은 더 사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KF-21 블록 1이 아니고 블록 2 120대 양산 이것을 띄엄띄엄 여유 있게 가겠다. 그 뜻이죠? 아니 이제 복잡한 거죠. 전투기 전력의 일단 외형적인 명분은 전투기 숫자를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유사시에 북한 뭐 공격을 이제 해야 되니까 지상 공격이나 공중전 수행이 있어서 더 나가서 이제 뭐 주변국 이제 이런 거 견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뭐 좀 너무 줄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5년 1월 현재로서는 KF5가
조기에 도태 안 되고 수명 뭐 연장 이런 거 상관없이 더 연장 사용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지금 뭐 61대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더 나쁜 전투기가 네네. 성능이 더 떨어지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 또 이제 KF5가 사라지면은 거기에 딱 맨 막내가 되는 그 성능상으로 F-16 PBU가 더 수명 연장을 해서 더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2032년에 사업이 개량 사업이 끝나면 이제 수명 연장 기골 보강 사업이 끝나면은 보통 10년 이상을 쓰거든요. 그럼 2040년 40년 훨씬 쓰겠다는 얘기네요. 더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또 한국 공군의 특징이 더 사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15년까지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수명 보강을 이제 기골 보강을 했기 때문에 더 써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2045년 이상.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뭐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죠. KF-21, 뭐 F-35 또 추가 도입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KF-21 블록 2를 이렇게 띄엄띄엄 생산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좀 보충을 해서 F-35를 좀 더 드리겠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게 서로 이제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 전투기 저 전투기 하려면 돈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쉐어를 해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서 공군이 보유할 이 전투기 전력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네, 하고요. 거기에 딱딱 맞춰서 이제 네. 뭐 1년 이렇게 계속 맞춰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뭐 지금 410대 선이 깨졌기 때문에 네. 뭐 380대 이하로는 안 되겠다. 아니면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할 때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 공군, 미 해군, 해병대, 항공 전력이 네. 지금 중국 그 문제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서 빠지고 실세로선 빠지고 우리가 다 알아서 커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군처럼 네. 우리가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다 장만을 해서 예. 하이급의 F-35A를 더 장만을 하고 그다음에 15K 업그레이드는 그거대로 하고 성능 보강 그다음에 KF-11은 당장 110대를 다 구비를 하고 또 그건 그거대로 60대를 또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골고루 사업들이 이제 종류가 늘어나면서 쫙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정책인데 전투기 확보 정책이라고 이제 하면은 문제는 없는데 이 지금의 이 수명 연장을 딱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 그동안까지 문제된 거는 이제 KF5를 너무 오래 썼었다. 근데 그거는 KF-11이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써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유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까운 미래의 이유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또 노후 전투기가 또 더 뛰어야 되는. 그러니까 노후 전투기라면은 뭐 비행을 못하거나 뭐 그런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면 연장을 하면은 그게 이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이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15년. 그게 이제 2030년대부터 40년대 초반까지. 네. 자, 이렇게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96억 원을 투자해서 F-16C, F-16 PBU죠. 이것의 수명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결국 KF-21 블록 2 120대 한 번의 양산은 날아가 버렸고요. 띄엄띄엄 시간을 길게 잡아서 대수를 채운다. 그리고 그 중에 F-35A 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뭐 3차 도입이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는 거죠 미리. 이런 가능성, 예. 결론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16 F-35를 더 도입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네. 이 공군의 이제 복잡한 전력 증가 문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다. 하나 이제 증거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 드리는데 전 또 개인적으로 2032년도에 그 피스브리지로 들어온 16이 좀 빨리 도태를 했으면 좀 바란 게 있었는데 네. 또 이거는 또 길게 또. 개인 생각과 달리 예측과 달리 또 이제 바뀌는 거죠. 네, 32년도 퇴역이 아니고 거의 뭐 45년 이상.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지금의 이제 뭐 F5 시리즈가 KF5지만 아직도 저렇게 비행하는 거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